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볼게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저께인가요? 네, 그저께 이어서 오늘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랠리의 금리 인하 날개, 그리고 이제는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정말 다양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차례대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우선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확실히 트럼프 랠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 먼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37조를 벌었다는 기업인이 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그다음에 15조를 벌었다는 CEO가 있는데요. 네. 그게 코인베이스 CEO입니다. 공동 창업자이면서 CEO인데요. 이 두 종목이 하루 사이에 뭐 30%씩 급등하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연준에서 FOMC에서 금리를 0.25% 인하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저는 참 답답한 게 국장의 코스피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랬죠. 예, 금리 인하되고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 70원대까지 내려갔는데 국장 코스피는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보고 아직도 트럼프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이 12월 달 FOMC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재미있는 게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자기가 당선되면 FOMC 의장부터 갈아치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노프 그랬어요. 그래서 2026년 5월까지인가 6월까지는 임기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역시 미국이란 나라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조선업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의 한마디를 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파워죠. 트럼프 한마디의 파워인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와 피해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네.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그동안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해리스와 트럼프를 비교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보면 뭐 전통 에너지, 방산 이렇게 돼 있고 이거와 관계없이 공동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뭐 AI와 인프라, 리쇼어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미 너무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는 게 이미 이런 업종들이 다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수혜 피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당선이 되면 끝내겠다. 모든 전쟁을 다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까지 이행되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을 무조건 갈라놓고 피해 업종은 사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거기서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업종 대표주들 쪽에서 발군의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시장에서 좀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금리 인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미국장에서 약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월가에서는 트럼프 당선 효과가 한 달 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에서 강세장에 배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사실 미국 3대 지수는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나스닥과 S&P 500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는 그렇게 뭐 급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빅 이벤트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대선도 끝나고 FOMC 회의도 끝나고 빅테크들 실적 발표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는 11월 21일 날 발표하는 엔비디아 실적만 남아있고요. 빅테크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는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경제 지표들 간간히 발표될 거고 12월 FOMC 회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빅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사실 뭐가 올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를 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중심으로 한 소비 시즌이 올 거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 증시나 기업들 종목들의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의 친기업 정책에다가 금리 인하를 베이스에 깔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 드린 소비 시즌까지 온다고 하면 연말 랠리까지는 충분히 미국 증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을 좀 비교해 보면 국채 가격이 급락했어요. 그리고 강달러 때문에 원자재 주들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IRA 쪽이나 반도체 쪽이 불확실성이 증가된다 그러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10년상의 사상 최고치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73,000달러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76,000달러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실시간에서. 그러면 어제도 이미 30% 이상 막 급등하고 있었는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코인베이스나 뭐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금 시간 외에서요.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네. 정말 이게 트럼프 랠리가 한 달 이상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저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는 많이 못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핵심 종목들 있잖아요. 네. 테슬라나 뭐 코인베이스나 가상화폐나 이런 쪽은 천정을 뚫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우리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지금은 즐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효과로 인한 강세장이 한 달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월가의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강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이 종목별로 특히나 이제 수혜와 피해 업종을 딱 반 가르듯이 나누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도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미 증시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아이온큐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34%가 올랐어요. 여기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동안에 이 장대 양봉이 솟았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상으로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은 30몇 %가 올랐다 그러면 프리마켓에서 한 7에서 10% 정도는 하락으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아까 일봉으로 보셨는데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들을 뚫고 있고요. 지금 23달러 정도 고점에서 지금 21달러 정도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월봉을 보면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35달러 정도 됩니다.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더군다나 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미국의 공군연구소에서 5,450만 달러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지금 3년 연속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거는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전 세계 기업을 통틀어도 사실 이렇게 엄청난 실적이 나는 중소형주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급등한 이유는 물론 양자 컴퓨터나 이런 쪽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역시 실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과 월봉까지 보여드리는 이유가 섣부르게 고점을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증시는. 그래서
아까 눌림목 구간에서 그걸 잘 견디고 나면 신고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하루에 30%, 테슬라가 30% 이상 급등하는 걸 보면서 쉽사리 시세를 예측하지 말고 쉽사리 차익 실현하지 마시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강세장의 초입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온큐도 지금 어제 정규장 종가가 22달러 선인데 3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다. 들고 있는 분들 계속 들고 가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35달러가 아까 보신 상장 이후의 최고가인데 실적으로 보면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여기 아까 보신 장대 양봉 그 뭐 30% 넘게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신다고 하면 신규 진입도 가능하실 거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예, 테슬라인데 테슬라도 보면 정말 놀라운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때 뭐 로보택시 실망에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이 자리를 그냥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이 박스권을 그대로 뚫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면 이게 꼭지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보면 또 스페이스 X를 통한 우주 그 계획까지도 네. 사실 일론 머스크가 독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 보면 또 새롭게 대만에 진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율주행 라이센싱에 특허를 취득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일론 머스크는 무소불위의 기업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사실은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 박스권들을 그대로 다 뚫어버렸어요. 이 박스권을 그냥 뚫어서 한 방에 장대 양봉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경우도 사실 쉽사리 주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지금 414달러 월봉으로 보면 상장 이후 최고가가 414달러인데 하루 만에 3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지금은 290달러 정도에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그러면 이 경우에도 사실은 무작정 추격 매수는 어렵지만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뭐 살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저는 애플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땡스 기빙 데이에 자녀들한테 부모가 선물해 주는데 자녀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받고 싶은 거 애플이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하고 태블릿 PC예요. 아이패드를. 네, 그래서 지금 이 애플이 지금 엔비디아한테 시총 1위를 뺏겼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특히 트럼프가 되고 나면 중국 제조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애플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모건 스탠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출 총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관세 인상을 하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랬고요. 과거에 제가 매매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볼 때 애플이 시총 1위를 뺏긴 다음에 반격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 근데 지금 엔비디아한테 시총 1위를 뺏겼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237달러 고점 찍고 지금 227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만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월봉상으로 237달러가 고점인데 저는 지금 사서 그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시즌 월말이나 뭐 12월 월초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237달러 고점 넘어서고요. 뭐 물론 뭐 모건 스탠이나 이런 쪽에서 270달러, 80달러까지 목표가를 줬는데 저는 뭐 300달러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로 본다면은요.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 땡스 기빙 데이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마존은 지금 번스타인 긍정적인 보고서도 나왔고 소비 시즌의 수혜주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네. 특히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오픈 AI의 라이벌 기업이라고 하는 엔스포빅인가 하는 쪽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통뿐만 아니라 AI 쪽에서 성장성도 돋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오늘 소폭 하락 출발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290달러인가요? 205달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212달러가 이제 상장 이후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쪽에 부모들이 받고 싶은 게 이제 보석이라든지 부부간에는요. 네. 보석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울타뷰티라고 하는 화장품. 네, 한국의 미국판 올리브영이다 하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관심주들 만나봤습니다. 먼저 아이온큐와 테슬라 고점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울타뷰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다음 주 시장의 변수 점검해 볼게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저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미국 주식 투자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추수감사절 소비 시즌이 왔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저는 종식에 대한 기대감, 이제 방산주는 피하고 재건주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지나간 상황에서 11월 말 블랙 프라이데이에도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수익이 좀 저희한테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